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 시그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C 박경인입니다. 삶의 질까지 올려주고 있는 소통 채널 에코 시그널. 이번에는요, 이 학교 성면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저희가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분의 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류정섭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학교 성면에 관련된 이야기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성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 성면은 섬유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규산염 광물을 말하는데요.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잘 닳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물에 녹지도 않고 그리고 배처럼 짜기도 쉽고 값도 싸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배관 보온재라든지 건축 자재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특히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불연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불에 잘 타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는 성면. 그런데 지금은 현재 사용이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로 중단이 됐을까요? 네, 그 1930년대부터 그 성면 광산 근로자들이나 성면 공장 근로자들에서 성면 폐증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1960년 이후에는 이분들한테 이제 그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암이 잘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1987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성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 이제 확실한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면에 대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7년에 그 슬레이트나 그 천장 텍스 같은 성면 시멘트 제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1군 발암 물질이라고 하면은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 물질을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1군은 이제 확실히 사람한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하고요. 2군은 이제 사람한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성면의 경우에는 이제 1군에 속하는 거죠. 발암 물질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 학교에는 아직도 성면이 남아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2007년에 성면 제품, 그러니까 성면 건축 자재 사용이 이제 금지가 되긴 했지만 2007년 이전에 세워진 학교 건물에는 성면이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성면에 4% 정도 포함되어 있는 성면 텍스가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2016년 이후로 저희가 철거 작업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철거가 되지 않는 학교들이 다수가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학교라는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성면 건축물의 해체 또는 제거는 어떻게 진행이 좀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성면 해체 제거는 그 전문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800m 제곱 이상의 그 공간에서는 반드시 그 성면 감리인을 두어서 그 해체 작업도 감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이제 비닐로 완전히 그 밀폐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는 음압을 유지해서 성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그 공기 중에 성면이 비산이 되는지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체가 완료가 되면은 비닐 내부를 청소하고 공기 중에 성면 농도를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일 때만 비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이런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는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부실하다라는 뉴스도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6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성면 제거 해체 작업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성면 관리를 위한 그 매뉴얼을 저희가 발행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부 학교에서 이 매뉴얼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게 되면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잔재물 조사를 할 경우에 일부 잔재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제 잔재물이 검출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잔재물이 검출되는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 때문인데요. 먼저 이제 제거 작업을 할 때 비닐로 이제 밀폐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밀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 혹은 이제 그 제거를 할 때 이제 집기를 미리 다 덜어내고 그러니까 꺼내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집기를 그냥 두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거 작업하기 이전에 이제 떨어져서 잔재물이 있었던 경우, 그런 학교도 이제 발견이 됐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성면을 이제 받치고 있는 그 기둥 같은 이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성면 잔재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떨어져서 발견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요, 이런 불안감을 좀 없앨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학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하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제 환경부와 노동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제 기존의 관리 체계를 좀 대폭 바뀌었습니다. 우선 이제 성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는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성면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이제 성면 모니터단이 구성에 대해서 운영이 되면은 성면 공사 시작 전에 전체 사전 청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보양 작업, 그리고 보양 작업 이후에 철거 작업, 그리고 철거 이후에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 이런 부분 전 과정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 과정을 학부모님들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일단 단계별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저희가 보다 더 투명하게 성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그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어떠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환경부 국장님께서도 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도 그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성면 감리인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리인이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감리인이 이제 반드시 좀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은 후에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만 수료증을 받아야만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3년마다 보수 교육도 받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성면 해체 제거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제도적으로 그 제거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하는 거를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또 그동안에 지난 작년 여름 그리고 금년 겨울방학 동안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 학교 시설 성면 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텐데요. 이 가이드라인에는 그 여러 관계자들의 역할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 그리고 성면 관리인, 또 성면 해체 제거업자, 그리고 또 감리인, 이런 분들이 각각 지켜야 될 그런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놔서 그게 이제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을 다 아주 숙지를 하게 되면은 성면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었던 게 각 그 과정, 각 그 관계인자들의 그 구체적인 역할들이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학교 시설 성면 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에는 각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그 역할들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학교 성면 모니터단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 부분을 맡게 되는 이 역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입하시게 된 뭐 이유나 뭐 배경 이런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면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갈수록 그 인식도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관심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공사 과정은 아주 밀폐하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잘 볼 수가 없는,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그냥 밀실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당국에서 이렇게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단에 그 학부모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성면 전문가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포함을 시켜서 이 전 과정을 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보다 그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모니터단 안에 우리 학부모님들까지도 구성원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투명하고 또 이제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환경부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모니터단은요, 이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성면 해체를 종료하는 전 과정을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준비 과정에서는 이제 그 집기류를 다 이동을 제대로 시켰는지, 비닐로 이렇게 잘 밀폐하는 거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를 다 감시하게 되고요. 해체 작업을 하는 와중에는 그 음압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이제 공기 중에 성면 비산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감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체가 끝난 경우에 이제 그 공기 중의 농도를 측정해서 기준치 이내이어야지만 이제 그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이제 계속 그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준치 이내가 안 되면 기준치 이내가 될 때까지 계속 청소를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니터단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저희 교육부,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성면 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의 교육을 교장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거의 한 2,000명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10일 번역으로 나눠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기본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학부모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실시를 해서 많은 그 의구심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은 이제 그 외부 전문가들, 그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면 해체 제거 작업에 관한 전문 교육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약 200명의 감리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학교 성면에 관련해서 교육부, 환경부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 역시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들께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학교에 여전히 성면이 남아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위해성 등급으로 보면은 낮은 등급이고, 대부분 이제 성면 텍스입니다. 천장에 있는 성면 텍스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텍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코팅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성면은 이제 비산되는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숨을 쉴 때 호흡기로 들어와서 이제 폐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래서 비산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나 밀폐가 되어 있는 성면은 인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잘 코팅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면 건축 자재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는요, 저도 조금 안심이 되고 또 이거를 지켜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준비한 멘트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생활환경 성면으로부터 자유롭게 환경부 교육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에코 시그널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 채널 에코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